자, 킬러 실전 A의 다항식과 곱셈공식에 관련된 첫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게 가로로 길게 해서 하나면에 다 담을 수가 없네. 이렇게 합시다. 필요한 정보는 여기 다 들어있으니. A는 양수인데 무리수고요. 무리수. 양수이면서 무리수. 최초 조건은 항상 체크를 꼭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X는 어쩌고 Y는 어쩌고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모두라고 부르는 대상은 바로 X와 Y를 뜻하는 거고요. X, Y는 유리수일 때, 양의 무리수 A 값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황당하죠. 사실 이런 문제 들으면 처음에는 뭐라는 거야? 왜냐면 숫자에 대한 뭔가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보고 숫자를 구하라는 거잖아. 지금 A가 얼마인지 구해달라는 거잖아. 개념 문제에 들어가면 이런 식의 황당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단원의 관련 개념을 빨리 머릿속에 스캔을 해야 됩니다. 스캔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일 강조되고 있는 단어들이 무엇인가? 보면 무리수, 유리수 이런 거죠. 무리수, 유리수. 그러면 무리수, 유리수 이런 거 하는 단원에서 관련 개념 중에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방정식이 나올 수 있는 거리가 뭐였지?를 떠올려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런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리수 또는 무리식 의 상등이라고요. 너희들은 이제 무리식은 아직 안 배웠고 무리수를 배웠는데 무리수의 상등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원종이가 되게 좋은 질문을 했는데 유리수와 무리수는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어요. 아예 집합이 경계를 기준으로 딱 양쪽으로 갈리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무리수와 또 다른 무리수가 서로 같다는 건 이렇게 서로 같다는 건 유리부끼리 서로 같은 것이고 유리부끼리 서로 같은 것이고 무리부끼리 서로 같은 것이다. 이게 이 콤마는 이제 and의 의미예요. A equal P and B equal Q.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등호 관계가 나오게 되고요. 뭐 그걸 이제 더 쉽게 표현하려면 넘기는 거죠. 그러면 유리부끼리 묶이고 무리부끼리 묶여서 무리수를 가진 측면과 못 가진 측면의 부들을 나눌 수 있고 이것이 0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리부가 0이고 무리부가 0이다. 이런 뜻. 등식 두 개를 꺼낼 수 있는 거. 사실은 이제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인 거죠. 이해돼요? 여기서 이 무리수의 상등을 쓰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도 A가 잔뜩 들어있고 여기에도 A가 잔뜩 들어있으니까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매개 변수 기억나요? 매개 변수? X와 Y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A 3승 더하기 3A 제곱 마이너스 14A 더하기 6 A 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하시면 이게 A가 매개 변수인 두 함수이다 이런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쉽게는 언제 어떻게 배웠냐면 중학교 때쯤이었나? 뭐 이런 거. 이 팁 이거 y는 t제곱 플러스 1이다.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x, y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런 거 할 때 x를 t로 표현했다. y를 t로 표현했다. 근데 x, y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요런 식의 요구사항입니다. 이때 x와 y를 중간에 중매자처럼 연결해주는 변수, 그걸 매개변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제 간단한 것들은 하나를 매개변수 는으로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나오는 결과죠. y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캐피탈 X와 캐피탈 Y를
A라는 애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매개 변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둘, 3차고 2차니까 하나를 A는으로 정리해서 여기다 넣는 것은 불가능. 그리고 설사 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넣기 싫어. 3승을 어느 세월에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요 둘을 살짝 연결 지어주는 방법이 이제 3차와 2차의 나누기와 나머지식 정도? 예, 요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마이너스 14A 더하기 6을 A 제곱 마이너스 2A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에 A 들어가면 A 3승 마이너스 2A 제곱 되죠. 예, 빼면 5A 제곱 마이너스 14A 되는데요. 이때는 더하기 5로 이렇게 해주면 5A 제곱 마이너스 10A 되고요. 빼주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6이 나오는데 나누는 식이 2차이므로 이 녀석이 나머지쯤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걸 뭐 어디다 쓰겠다는 얘기냐. 그럼 이제 다시 해보시면 요만큼이 X예요. X예요. 그리고 요만큼이 Y예요.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예요. 이들을 연결해서 항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뭐냐. X는 A 제곱 아니죠. Y로 나누었을 때 몫이 A 플러스 5이고 나머지가 4A 더하기 6이다 라고 하는 항등식을 만들 수 있어요. 요 다음 단원 얘기긴 한데 뭐 이거야 뭐 늘 우리 해왔던 얘기니까. 이러면 하고 뭐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 A가 무리수, X 유리수, Y 유리수, 5도 유리수, 6도 유리수. 그럼 이 집단은 풀어헤 쳤을 때 YA 더하기 5Y 마이너스 4A 더하기 6 A를 가진 녀석과 A라는 무리수를 가진 녀석과 못 가진 녀석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5y 플러스 6 마이너스 x. 이게 이 x가 등호 2편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결과는 0이 되죠. 이게 우리가 노리던 바라고. 유리부와 무리부. 이해돼요? 내가 왜 가만히 있게. 원종이가 지금 뭔가 아리까리해. 뭐 왜? P라는 식이 있어. Q로 나누었을 때 몫이 A고 따다다닥 나머지가 R이야. 그럼 요걸 가지고 항등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P는 A 곱하기 Q 더하기 R입니다. 이렇게 세우잖아요. 네, 그거 한 거예요. X는 그걸 나눈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Y와 나누는 식과 몫을 둘이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준 것과 같은 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꼭 이 방법이어야만 하나요? 아니에요. 예. 나는 그저 뭘 하고 싶었냐면 A라는 매개 변수로 X와 Y가 같이 들어간 등식 하나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항등식을. 그 방법이 그냥 나누기였을 뿐이지 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리 하면 무리수의 상등을 이용하여 y는 4 그리고 y에 4를 집어넣으면 x는 26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사용하여 스몰 a를 구해내면 됩니다. 예, 둘 중에 뭘 쓰느냐? 뭐 좀 더 간단한 식 쓰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y 즉 a제곱 마이너스 2a는 4다를 풀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이거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어 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데 양수라 했기 때문에 양의 무리수라 했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5가 답이 되는 겁니다. 적느라 애쓰지 마시고요. 영상은 남아있으니까 지금은 핵심 포인트, 내가 저 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나중에 꼭 해야지, 오늘 집에 가서 이걸 다시 풀어보면서 요 생각을 꼭 해야지, 기억해야지, 그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포인트. 메모는 그 포인트로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쓴 식을 와장창창 따라 적을 생각하지 마세요. 암호의 독이 아니잖아. 의미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적고 있으면 내가 기다리게 된다고. 근데 그 서로 낭비야, 서로 낭비. 포인트, 키워드. 내가 저거 할 때 뭘 기억하지? 어떤 말들을 머릿속에 남겨둘까? 자, A, B, C, D, E, F. 각 꼭지점에다가 저 스몰 문자들을 이렇게 그게 숫자라 치고 적을 거예요. 적어서 이제 일종의 게임 같은 건데 정삼각형의 세 꼭지점, 그러니까 이렇게 정삼각형이 하나 보이면 A, B, C를 곱한 값을 여기 면에다 적을 거래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내 보면 요 면에는 A, B, C가 적히는 거겠죠. 그리고 요쪽 면에는 A, C, D가 적힐 거고요. 그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나열을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385가 각 면에 적힌 수의 합이라니까 총 면이 8개 있고, 이런 도형을 정팔면체라고 부릅니다. 이 정팔면체의 각 면에 이런 세 숫자의 곱이 8개 존재할 테고, 그 8개를 더한 게 385라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A, B, C, A, C, D 이런 식으로요. 적을 수 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꼭지점 하나를 공유하며 4개의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 D, E, A, E, B. A 들어간 애가 4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생각을 해봐도 F를 공유하는 애가, 내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번뜩하고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A, B, C 더하기 C, D 더하기 D, E 더하기 E, B를 이렇게 적었다면 그럼 F는 똑같지 않을까? B, C, C, D, E, F 이렇게? 그러니까 B, C 더하기 C, D 더하기 D, E 더하기 E, B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수분해네 이거. 그렇잖아요? 인수분해네. 그러니까 385라고 하기 전에 먼저 A 더하기 F를 묶어 놓고 BC 더하기 CD 더하기 DE 더하기 EB. 원래 이렇게 문제 해결이라는 건 약간 내리막성하고 비슷한 거라, 우리의 사고라는 게. 뭔가 되게 어려운 고비를 딱 넘고 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또 딱 보면 여기 A와 F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거 사실은 정팔면체라 얘와 얘의 입장과 얘와 얘의 입장이 다르지 않거든. 얘와 얘의 입장도 다르지 않아요. 서로 대각선 마주오는 모서리에 있는 애라. 그러니까 이쪽도 혹시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죠. 자연스럽게. 아니나 다를까 CC 보여서 묶어주면 B 더하기 D고요. EE 보여서 묶어주면 B 더하기 D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결론은 A 더하기 F, B 더하기 D, C 더하기 E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신경 안 쓰고 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 단어 하나, 키워드 단어 하나. 뭐. 아니 그건 당연히 여기다 쓸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쓸 거니까 번뜩 내가 이걸 놓쳤구나. 뭐죠? 1, 2 아닌 6개가 점수수. 1이 아닌 자연수. 1이 아닌 자연수. 그러니까 세상에 문자 6개를 주고 숫자 하나 385를 준 다음에 나한테 저게 얼마인지 구하라고? 6개의 합을 구하라고? 이게 아니었던 거지. 예. 385는요, 5로 나눠보면 77이 되고요. 7로 나눠보면 11. 3개의 소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5, 7, 11이 이 안에서 줄을 서면 돼요, 알아서. 근데 중요한 건 그들 모두를 더한다는 거죠. 이 녀석이 A 더하기 F와 B 더하기 D와 E 더하기 C로 이렇게 뭉치가 되어 있으면 순서와 무관하게 5 한 번, 7 한 번, 11 한 번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아? 자, 이번에도 이제 뭐를 키워드로 할 건가 잘 기억을 해보시고. 이 문제들 잘 풀었나? 이 문제 푼 사람? 이 문제 풀어서 맞춘 사람? 정답은 뭐더라? 27분의 1인가 그래요. 풀어서 맞춘 사람? 없어요? 못 맞췄어요? 네. 첫 번째는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너무 뻔한 패턴이라 지금부터 배울 아이디어 하나를 받아들이고 걔를 좀 진하게 기억을 하면 비슷비슷한 변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첫째, 이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뭘까? 안 풀리는 이유가 뭘까? 문자가 A, B, C, A, B, C. 문자 3개예요. 근데 등식은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문자가 3개면 등식도 3개여야만 풀린다는 게 연립방정식의 대원칙이죠. 근데 문자 3개인데 왜 등식이 2개지? 그것만으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때 제가 이제 쭉 풀 테니까 어떤 과정인지 한번 보세요. A제곱, B제곱, C제곱, A, B, C. 이 둘이 뭔가 연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얘기일 것이다. 그죠? 그래서 별로 궁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구할 수 있는 걸 구해보자면 요게 구해지네요. 그죠? 원종이 정신 차리고 이렇게 돼요. 사실 여기까지는 다들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벙쪄 있었을 텐데 사실은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안 외워지고 뭔가 담은 애가 되게 많은 공식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이거죠, 이거. 이거야, 이거.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에서 뭔가 제일 많이 담고 있고 잘 안 외워져요, 이게. 근데 구성을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애냐면,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애인데요. 잘 살펴보시면 A만 3번 곱해도 3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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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따로 한 번씩 곱해도 이건 차수로 3차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다 3차들만 모여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1차, 1차, 1차죠. 이게 1차의 파트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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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풀 때 여기가 0이 되는 아이디어의 문제가 참으로 많은데요. 예, 이 부분이 0이 되면 얘가 왼쪽 아이가 3ABC와 같다. 이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고, 이게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얘 때문이죠. 이거 0 되는 케이스. 예? 이게 0 되는 케이스. 아주 유명해요. 이건 중학교 때부터 유명했어요. 원래 다들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이게 뭘로 유명하냐면, 제가 변형을 할게요. 2분의 1로 앞을 묶어주면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 더하기 2c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되는데, 요 2a 제곱을 a 제곱 더하기 a 제곱, 요 b 제곱을 b 제곱 더하기 b 제곱, 요놈도 c 제곱 더하기 c 제곱으로 분리한 다음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를 사용하면 그걸로 a-b의 제곱을 하나 만들 수 있죠. 이번에는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로 세모끼리 모아서 b-c의 제곱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놈과 남은 애들이지 뭐, 요 놈과 요 놈을 사용하면 c-a의 제곱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어디까지나 과정의 이야기고 결과가 딱 끝나고 나면 솔직히 이런 과정은 다 오히려 내 잔상을 방해하기만 하지. 얘가 2분의 1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예, 기본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라는 단서가 걸리면 요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요 자체는 별 의미가 아닐 수 있는데, 인마가 2분의 1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되는데 그게 0이라면 의미가 생기죠. 이거 실수형의 부정방정식이 됩니다. 네, 이게 0이고 그리고 이게 0이고 그리고 이게 0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 결과가 A equal B equal C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그랬죠? 그럼 이제 계속 다음 단계를 밟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어떤 시그널을 받을 수 있냐면, 요 형태만이 내가 늘 만나게 되는 형태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얘네 셋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이전이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와 같다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작과 끝을 연결하면 이제 꽤 멀어져 있는 거죠. 이해돼요? 수학 문제라는 게, 어려운 문제라는 게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우리가 A equal B를 따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B를 끌고 가봤더니 B와 C가 같대. C를 끌고 갔더니 C와 D가 같대. 막 가서 결국 D와 F가 서로 같아요까지 왔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F와 A가 같다는 말이다. 이렇게 연결을 짓는 거죠. 이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소위 말해 문제를 많이 본 사람들이고 더 잘 푼다는 거예요. 다시 최종 결론 지어줄게요. 최종 결론. 너희가 혹여라도 언제 어딘가에서 혹시나 실수 하나를 제곱한 합과 얘네들을 번갈아 가며 이거 순환시킨다고 해요. 순환시키며 곱한 합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을 보잖아요. 이 경우는 한 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A equal B equal C라는 말이라고요. 이렇게.
문제하고 사투를 벌여야지 잠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으면 어떡하냐. 신생아도 아니고 새끼야. 뿅. 이제 보이십니까? 이게 이 문제 해결의 키워드예요. 예, 내가 얘를 얻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만 순환식을 다 더했는데 1이래. 제곱식을 다 더했는데 1이래. 이거 뭐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같다는 말이고,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a와 b와 c가 같다는 뜻이네. 이렇게 해요. 그러면 a, b, c가 서로 같은 거였으니까 사실은 얘네들 다 a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a는 3분의 루트 3이었고요. 이 질문도 이게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a의 b의 제곱 c의 3승을 곱한 게 아니고 a만 6번 곱한 겁니다. a만 6번. a의 6승. 그러면 루트 3분의 1에 6승. 제곱 사용하면 3분의 1에 3승. 따라서 27분의 1이에요. 자, 단박에 이해하고 단박에 내가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이제 반복하면서 눈에 익어지는 거예요. 예, 요게 딱 눈에 익어지고 나면 이제 비슷한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들어와야죠. x, 2y, 3z의 합이 18이에요. 그런데 x제곱 그러면 얘의 제곱이군. 4y의 제곱 그러면 이거 2y 제곱한 거네. 네? 9z제곱 그러면 3z를 제곱했구만. 이렇게. 그리고 3개의 문자인데 등식이 2개밖에 없어.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 내가 x를 a라 하고 2y를 b라 하고 3z를 c라고 한번 바꿔서 다시 볼까? 그랬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이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108이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 또 혹시 그놈 아니야?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여기서 빨리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구해보시면 됩니다. 구하는 요령은 다들 알고 있을 테고, 네. 이거 제곱해서 이거를 빼고 나누기 반을 하시면 돼요. 그럼 아닌 게 아니라 딱 10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a 이퀄 b 이퀄 c라는 얘기구만. 다시 말해 x 이퀄 2y 이퀄 3z라는 소리구만. 그래서 그 세 개를 더해서 18이라면 666이라고 보면 되니까 6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x는 6이다, y는 3이다, z는 2다라는 결론을 줍니다. 여기까지가 이런 류의 문제를 논술형, 서술형으로 풀어가는 정해. 근데 난 니들 게임하는 거 보면 참 놀랍거든. 우리 애들도 게임하는 거 옆에서 가끔 보지만, 선수들이라고요, 선수들. 선수들이라면 나는 상상도 못하는 복합 행동을 예상과 그 어떤 시그니처 행동과 예상을 뒤섞어서 막 거의 본능처럼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수학 문제도. 우리가 이제 이런 류의 문제를 처음에 어려워하다가 한번 이해가 됐고 비슷한 걸 만났어. 그 또 해결했어. 이러면 선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꾸 그 다음을 생략하게 되는 거야. 더 나은 요령을 떠올리게 되는 거지. 방금 전까지 두 문제 설명해 주는 거 다 정해예요, 정해. 근데 자, 아무도 나이풀이를 보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느낌이 왔어. 문자 3개인데 식 2개밖에 없네. 혹시 그놈 아니야? 이거 빨리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빨리 확인하는 방법.
가정으로 가보는 겁니다. 이거 혹시 세 개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럼 A, B, C가 각각 얼마면 돼? 60이면 되지. 그럼 제곱하면 얼마야? 36 해서 108인 거 확인됐어? 맞는 거야, 그러면. 맞는 거야. 이게 선수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뭐 내가 이쪽 분야에서는 내가 선수일 거 아니야, 당연히. 내가 이런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예, 이거 해봐요.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제곱, 합이 1 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뭐 니들은 어찌 하다가 처음 본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원정이가 나한테 한번 질문했었고 원희도 한번 나한테 질문했었고 그치 다 했지.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문제예요. 이거는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원래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가라는 조건을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적어도 하나는 3이다. 그러면 첫 번째 x가 3이라 하자. 두 번째 y가 3이라 하자. 세 번째 ez가 3이라 하자. 왜? 셋 중 적어도 하나는 3일 테니까. 이런 다음에 세 번의 가정을 들어가서 이 결과를 만들려면 x, y, z의 곱이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걸 확인해 주면 돼요. 보통 이렇게들 많이 풀었어요. 이때 이 문제가 당시 나왔을 때는. 예, 근데 약간 이거 꼼수로 풀어도 돼요. 어떻게 해요? 약간 꼼수로 풀었는데 3x 더하기 3r 더하기 6z는 xy 더하기 2yz 더하기 2zx 되면 그냥 이거 대입해보면 z는 2분의 3 나오고 x 3 나오고 y 3 나와서 그렇게 구하는 것도 그거는 꼼수가 아니라 숫자 넣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트라이를 해봤다는 얘기잖아. 그거는 꼼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래도 돼요라는 질문도 불가능해. 그렇게 해서 되면 땡큐지. 땡큐지. 그러니까 정수 가정하고 뭐 내가 못 풀거나 혹은 풀 수 있지만 시간을 좀 당기고 싶어서 대충 맞는 숫자 없어? 이러면서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겠어? 그렇게 답이 맞으면 되지.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어떤 더 상향된 또는 이 문제가 또다시 나올 일은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 문제 아이디어가 녹아 들어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울 점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때 이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세 변수 또는 두 변수가 적어도 하나는 3이다의 그 수식적 표현이 이런 멋진 방법이 있더라는 거지. x에서 3을 빼. 그럼 x가 3이라면 0이 되겠지. y에서 3을 빼. 그럼 y가 3이라면 이게 0이 되겠지. 그리고 ez에서도 3을 빼. 예, 그게 0이다 이렇게 해주면 조 문장하고 요 식이 딱 동치라고 그러는데 동치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3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셋 다 3이어도 돼. 셋 중 두 개가 3이어도 돼. 하지만 셋 중 하나만 3이어도 돼. 이 말이거든요. 예, 그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셋 다 3이어도 돼. 그렇지만 셋 중에 하나만 3이어도 얘는 0이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뭐냐라는 건데 이게 뭐냐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요 결과 요 세 개가 여기 있는 x와 y와 ez 또는 가에서 언급한 x와 y와 ez의 둘씩의 조합의 곱이다 이걸 알아채야 됩니다. x, y 두 개를 곱하면 얘가 되고요. 이 앞에 있는 이들은 뭐냐? 여기 ez 때문에 x와 ez를 곱하면 나오는 결과, y와 ez를 곱하면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번에도 얘를 a, b, c라고 부른다면 얘는 a, b, c의 합이 되는 거고 얘는 a, b, b, c,
CA가 되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방금 전에 다뤘던 그식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다음 또 하나. 이미 3차 방정식을 갔다 왔죠, 우리가. 3차 방정식을 갔다 왔으니까 이 녀석을 전개해라 라고 했을 때, 전개해라 라고 했을 때의 그 요령, 요령에 대해서 좀 합시다. 그거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전개해라 그러면 이렇게 둘 잡고 전개하게 돼 있죠. 예. 요거 심하게 가면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한 줄 더 쓰면 한 줄 더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방법을 좀 쓰기를 바라냐면, 그렇지. 근각에서의 관계. 그리고 근각에서의 관계가 유도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거든요. 보세요. 근각에서의 관계로 얘를 정리를 해보자면 x3승 그리고 요 x제곱 앞자리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죠. 그리고 요 중간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x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죠. 이래 놓고 나서 우리 이제 외웠을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이걸 외웠으라는 게 아니고 저 x 자리에 어떤 숫자가,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를 지금 상정하는 거잖아. 이때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요런 원리예요, 이게. 여기에 이 바구니에 이쪽 괄호 하나의 바구니에 x라는 공 하나와 마이너스 알파라는 공 하나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 바구니에는 x 하나와 마이너스 베타가, 요 바구니에는 x와 마이너스 감마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 항들의 결과물은 뭐의 결과물이냐면,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이 바구니가 살짝 탁 열리면서 둘 중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둘 중 하나, 여기서 둘 중 하나, 여기서 둘 중 하나가 떨어져. 공이 로또 생각해 보시죠. 네? 그리고는 그 떨어진 세 녀석이 곱해진 결과가 이 아래쪽에 나옵니다. 이 잘 보시면 전부 다 3차예요. 전부 다 3차예요. 이것도 x 3차죠? 여기 알파 하나 x제곱 곱하면 3차예요. 베타 하나 x제곱도 감마 하나 x제곱도 다 3차예요. 문자 3개짜리 곱이잖아요. 이해돼요? 알파 베타 x 3차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3차잖아요. 그러니까 딱 내가 말한 이 느낌이 맞는 거야. 그래서 스위치를 딱 켰는데 x 떨어지면 얘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떨어지면 얘예요. 그 세 개 곱하면. 네? 그렇다면 이 가운데 두 항이 뭘 의미하는 거지? 가운데 두 항이. 가운데 두 항은 여기가 x제곱이잖아? 그 말은 셋 중 둘에서 x가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에서 x가 아닌 애가 떨어지겠지. 그런 종류가 뭐 있겠나 생각해봐요. 그런 종류가 뭐 있겠나.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떨어지고 XX, 마이너스 베타 떨어지고 XX, 마이너스 감마 떨어지고 XX, 이거지. 이걸 한 번에 모은 게 이거라고. 자, 다시 이번에는 X 1차 한번 모아볼게요. 이 말은 X가 어딘가에서 떨어지면 나머지 둘은 20 두 개가 곱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예, 그래서 이 가운데 뭐가 플러스인 거고, X가 여기서 떨어지면 알파 베타, 여기서 떨어지면 감마 알파, 여기서 떨어지면 감마 베타 감마. 이렇게. 베타 감마. 여기서 떨어지면 감마 알파. 이렇게. 네, 이게 알아들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요 녀석이요. 지금부터 이 아이를 전개해 볼 겁니다.
전개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이 마이너스 3이라는 공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3이라는 공이다. 그리고 x 하나, y 하나, ez 하나씩 따로 들어있는 거예요. 예,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얘가 따로 떨어지면 그게 EXYG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3을 하나씩 늘릴 거예요.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3을 하나씩 늘리면 마이너스 3이 어딘가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나머지는 문자 두 개의 곱이죠. 그 결과가 마이너스 3 하나 떨어지고 XY, EYG, EGX라는 겁니다.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세 바구니 중 마이너스 3이 하나 떨어진 바구니가 생겼다면 그때 곱해지는 건 앞에 있는 문자들이라는 거지. 얘네 둘, 얘네 둘, 얘네 둘 이렇게. 자, 마이너스 3이 2개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2개. 2개 떨어지면 더하기 9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에서 요 문자가 하나씩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ez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문자 없이 마이너스 3이란 공만 3번 떨어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2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할 수 있어요. 가운데 두 개 없어지고. 그렇죠. 여기서 이걸 발견하면 짜잔이 되는 거죠. 왜냐? 예, 요게 3배와 같다라고 했으니 얘 대신에 3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ez를 써주면 그게 마이너스 9 얘죠.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EXYG가 27이다. 그러니 10XYG는 얼마씩 곱하면 돼요? 27에다가 5 곱하면 되는 애죠. 135가 답이다. 이렇게. 좀 세련되게 풀자고. 이건 2분의 27. 이건 좀 아니지. 원하는 게 10xyg의 값을 구하여라 했으니까 이런 내용은 잊고 있으면 안 돼요. 질문이 뭐냐에 따라 내가 그 전체 조건을 드리블 해가는 건데. 됐나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워낙 유명한 문제라 이거는 센수학에도 있는 문제죠. 연조립제법의 쓰임새에 대한 얘기 그냥 빨리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조립제법 써가지고 나오는 여기 그리고 마지막 목 요 나머지를 이렇게 역순으로 올라가면서 계수를 사용해도 된다 에서 여기 쓰는 숫자가 예를 들어 K라고 하면 이게 K면 이 연조립제법의 용법에서 반드시 x 앞의 계수는 1로 칩니다. 이것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의 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면 유형 문제집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유형 문제집. 연조립제법을 사용하여 여기 있는 목과 나머지들을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면서 얘의 계수로 사용한다 라는 그 용법이 있어요. 왜인지를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거는 본인이 익히도록 합니다.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 1차식은 반드시 x의 계수가 1 그리고 k라는 상수를 빼서 만든 다항식의 1차식의 내림차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2x-1의 내림차로 이렇게 적고 싶다. 내가 적고 싶다. 그러면 이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숫자 2분의 1로 얘를 연조립제법 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죠. 2분의 1 써서 8 떨어지면 4, 마이너스 4 떨어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떨어지면 마이너스 3, 둘이 더하면 3 하나 자르고 다시 한번 연조립제법 2분의 1, 8 떨어지고 4, 0, 둘이 곱하면 0,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떨어지고 한 번 더 2분의 1 해서 8 떨어지면 4,
4가 그냥 떨어질 테니 요렇게 여기까지 한 다음에 주르르륵 이렇게 이 방향으로 누구를? 이식을 정리한다면 8 4 마이너스 6 그리고 3의 개수를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핵심은 뭐냐면 여길 니들이 2분의 1로 연조립제법을 했으면 그건 x-2분의 1로 이렇게 1차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란 뜻입니다. 더하기 x-2분의 1의 제곱 x-2분의 1 더하기 3 요렇게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이 안에다가 2를 곱해서 녹여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식에 2를 곱하면 2x-1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런 애가 3개 있어요. 그러니까 2도 3개가 필요하겠죠. 그게 8이에요. 그러니까 1 곱하기 8을 안에다 다 녹여 넣어야만 2x-1의 세제곱이 된다. 이거는 그런 애가 2개. 그러니까 2가 2개 필요하고 따라서 1 곱하기 2x-1의 제곱이 되는 거다. 얘는 하나 필요하죠. 그러니까 3 2x-1 이렇게 되고 더하기 3이 된다. 따라서 요렇게 정리했을 때의 A 값이나 B 값이나 C 값이나 D 값은 우리가 최초의 연제립제법을 썼던 그 대상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라는 얘기죠. 말이 너무 길어진다. 짧게, 더 짧게. 이건 처음 볼 텐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x 더하기 x분의 1을 가지고 이제 이걸 몇 제곱씩 쓰는 요령들을 많이 발휘하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의 그 실수로의 실체를 좀 알아라 이런 얘기인데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의 정답은 x 더하기 x분의 1은 2라는 값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 단 x가 양수일 때는 0이 아닌 실수는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개로 갈리죠. 그리고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언제 그러냐면 x가 음수일 때.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걸 외워도 좋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언제 가서 배우냐면 공통수학 2에 명제 맨 뒤에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산술기하평균. 그제서야 배우기 때문에 자, 산술기하평균. 원래 이름은 산술기하조화평균 이고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반드시 지켜진다. 이런 게 있고요. 뭐냐면 두 수를 더해서 반으로 가른 것. 얘 이름이 산술평균이거든요. 그렇잖아. 더해서 반. 이걸 산술적 평균이라고 그래. 산술평균. 그리고 둘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취해도 거의 비슷한 사이즈가 나와요. 이제 4하고 3하고 둘이 있다 그러면 4하고 3은 너무 심한가? 하여튼 2하고 4하고 있다 그러면 둘을 곱해 그럼 8이지. 8의 루트를 씌우면 얼마야? 2루트이죠. 2루트가 4하고 2하고 4 사이 중간 어디께에 있습니다. 이걸 기하평균이라고 그래요. 기하평균. 근데 이 산술평균과 기하적 평균의 크기 차이가 항상 이렇더라는 거예요.
항상 산술평균 쪽이 조금 더 크더라. 여기서 은근슬쩍 등호를 하나 붙여놨는데, 예, 이 등호는 언제 그러냐? 4를 예로 들어볼게요. 4 더하기 4 나누기 반 하면 얼마예요? 4죠. 예, 같은 숫자 두 개의 평균은 같은 숫자잖아요. 근데 4하고 4하고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봐요. 4가 되죠. 예,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 단 A 이퀄 B일 때 등호 성립. 이렇게. 요만큼을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는 A 양수, B 양수가 지켜지는 한 절대적인 부등식이다. 그래서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절대 부등식 이렇게 부릅니다. 절대 부등식. 그리고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사라졌는데 요렇게 생긴 평균이 하나 더 있는데 얘 이름이 이제 조화 평균이라고 하는 애예요. 결국은 하게 될 겁니다. 맨날 안 가르친 데 놓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 입장에서는 교과 과정에서 없애놓고 자꾸 등장하니까 가르칠 수밖에 없죠. 산술, 기하, 조화 평균 뭐 이런 관계인데 anyway 그걸 뭐 어떻게 이용할 거냐 요렇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역수관계이다 보면 봐요. x가 양수죠. 예, 이게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x와 x분의 1 그러니까 얘가 a라 생각하고 얘가 b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둘을 더해서 나누기 반을 하면 언제나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언제나 누구랑? 루트 x와 x분의 1을 곱한 거지. 근데 이 둘이 역수관계다 보니까 지워지죠. 상수가 돼요. 루트 1은 얼마야? 1이죠. 예, 그러니까 이 1에다가 이 2를 올려서 곱해주면 x 더하기 x분의 1은 언제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음수일 때 이건 무슨 소린가요? 마이너스 x에서 양수 만들면 되지. x가 음수라 하면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걸면 양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더하기 마이너스 x분의 1 이래도 양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양수니까 언제나 산술 기하 평균이 성립하겠죠. 이렇게요. 근데 역시나 이 둘은 이렇게 지워지고 1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어쨌든 마이너스를 합쳐진 거니까 x분의 1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을 바꿀 수가 있죠. 예, 그럼 마이너스 2보다 x 더하기 x분의 1이 작거나 같다가 된다. 이런 겁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전혀 중요한 얘기 아니고 당신들은 이거 언제 많이 보냐면요. 우리가 이제 막 뭘 풀다 보면 x 더하기 x분의 1이 1일 때 뭐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거 많이 봐요. 3차 방정식이나 복소수 근 볼 때 복소수 다룰 때 보면 네, 근데 잘 보세요.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2보다 작죠 이거.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큰 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실수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실수면 0이 아닌 실수이면 리얼 넘버이면 2보다 클 수밖에 없다니까 제가. 예, 근데 우리가 맨날 보는 이 녀석 이거 양편에 x 곱해가지고 넘겨보면 이렇게 되죠. 이 대표적인 오메가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 넘기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예, 이런 거 우리 오메가라고 부르고 그 오메가 뭐 그 숫자도 기억해 두는 게 좋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이런 애잖아요 이거. 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애잖아요. 그 이제 복소수 중에서도 유명한 애들이 있어요. 유명한 애들. 이 기억해놔야 될 유명한 조합입니다. 복소수에. 혹시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풀이죠. 나는 이게 이제 이걸 구해보라는 것의 취지를 아니까 내가 예, 방금 전처럼 설명을 해준 거고 고등학교 1학년이 풀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요. 이 값이 실수면 실수나 실수의 역수를 둘이 더한다. 실수의 역수를 해도 실수니까 이 결과가 K가 실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X를 곱해가지고 0이 아니라니까 X를 곱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렇다면 이걸 만족시키는 x는 0이 아닌 실수니까 이게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 얘기가 나와야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실수니까요. 이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k는 2보다 크거나 같거나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새로운 식을 세워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식을 세웠다기보다는 이 값의 범위를 구하려니까 그 값이라는 놈의 실체를 치환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값이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거. 걔의 값이 k야 이렇게 내가 지정을 해주는 거지. 그냥 임의로 K가 둔 거죠. 어. 식 하고 싶으니까. 알파라 해도 되고 t라고 해도 되고 뭐. 네가 저값을 원해? 그럼 내가 저값을 종속 변수 얼마라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속 변수 얼마나 할게. 그래서 y로도 많이 써요. 이렇게 치환할 때 이거를 y로도 많이 써요. y 이렇게 하면 함수가 되잖아. y는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아까 원희가 원한 이 녀석의 그림은 상당히 어려운 그림입니다. y축 점근선, y는 x 점근선에 요렇게 내려왔다 요렇게 다시 올라가는 나이키 모양의 유리함수.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가는 나이키 모양의 유리함수. 그래서 요 하한선이 어디냐? x가 1일 때 2다. 여기 상한선이 얼마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다. 이게 이제 지금 미적분하고 있는 고3들이 죽어나고 있는 그 그래프입니다. 진짜 많이 나오거든 이거. 역수의 그래프도 많이 나오고. 아무튼 그때를 대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건쌤이 요거를 이제 분석해봐라. 그래도 많이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3가지 방법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써놨는데 내가 그거 하지 좀 말라고. 세 가지 이상의 방법을 써서인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 이거 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나마 범위를 구하시오로 바꿔놨네요. 아이고, 일부 시간이 지나버렸네. 빨리빨리 포인트만 연결하고 갑시다. 이거는 일단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냐? 하나는 B분의 A와 A분의 B가 서로 역수이므로 내가 문자를 2개 달고 달릴 필요가 없이 이걸 이제 A제곱으로 나눠주면 3배한 A분의 B 더하기 A분의 B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A분의 B를 혹자들은 B분의 A로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X라고 하면 요 녀석은 X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질문은 X의 5승 더하기 X의 5승분의 1을 질문한 거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X의 5승 더하기 X의 5승분의 1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내가 뭘 쥐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쥐고 있어야 될 내용이 누구냐면 요거죠. X 1-3X 더하기 X 제곱은 0이다. 이걸 쥐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왜 1-3 2분의 B 더하기 2분의 B 제곱 그게 왜 넣으신 거예요? 여기 A분의 B가 보이길래 A제곱으로 양변을 나눈 건데. A분의 B에 대한 2차식을 만들려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A분의 B가 꼴보기 싫으니까 A분의 B를 X로 치환했어요. 그러면 질문은 이게 되고 내가 들고 있는 식은 이게 되는데 이건 또 다들 많이 해봤겠지만 X로 양변을 나눠주면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은 3이다 라는 등식이 됩니다. X로 나누시면 X로 나눠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은 이게 넘어가면서 3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심플화 시켰어요. 첫 번째 단계를 넘어가면 문제가 아주 심플화돼서 자,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에요. x 5승 더하기 x 5승분의 1을 구하세요가 돼요. 그 이제 두 번째 스텝. 요걸 할 수 있느냐. 니네 이거 1차를 들고 2차, 3차, 4차, 5차까지 갈 수 있느냐. 이 질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x 5차, 그러니까 이거의 그 역수관계 5차는 뭐랄까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아까 지혁이가 얘랑 열심히 싸우는 걸 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2차와 3차를 곱하고요. 얘랑 둘이 곱하면 x 5차 나오죠. 얘랑 둘이 곱하면 x 5차분의 1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두 개 서연아, 내가 걱정돼서 얘기하는데 놓쳤지. 내가 얘랑 했는데 얘랑이 어딘지 나는 분명히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네가 안 보면 안 놓친 것 같지만 놓치는 거야. 그게 잘게 쌓이는 거라니까. 참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이게 잔소리 같은데 근데 공부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야 그게. 선생이 이 녀석 저 녀석 이놈 저놈 뭐 이거 저거 여기가 뭐 이렇게 하는데 니네들이 잠깐 숙였다가 올라오는 것 같지만 그게 흐름을 딱 놓치는 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암호풀이가 됩니다. 절대 시선 놓지 말고 더욱더 중요한 건 선생의 그 말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요 놈하고 자신의 머리하고가 공명을 해야 돼.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서 나와서 말로 나간 게 니네 귀로 들어간 다음에 뇌로 올라가는 거거든. 그 두 개가 이렇게 동시 영상으로 공명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린 당연히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당연히 난 듣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착각이에요. 뇌가 공명을 해야 됩니다. 뇌가. 그러려면 엄청 집중해야 돼. 그래서 5차는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고 이것의 해결책은 거의 정규화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2차 때와 3차 때를 일단 둘이 곱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곱한 걸로 x 5차가 내가 원하는 애가 나오고 요렇게 곱한 걸로 x 5차분의 1이 나오고 그 원하는 게 나왔어요. 그럼 원치 않는 게 있겠지 여기서. 그 원치 않는 게 누구냐면 이렇게 곱해지는 건데 이렇게 곱한 결과가 얼마냐? x예요. 요렇게 곱한 결과가 얼마야? x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x분의 1을 해주면 딱 저 녀석이 됩니다. 그러니 얘가 3인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제 너희들은 이거 두 개를 구하러 가야죠.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빼는 것으로 구하고요. x 3승 더하기 x 3승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을 3승한 다음 3배의 x 더하기 x분의 1을 빼는 것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선수들끼리는 많이 암산합니다. 암산 많이 해요. 네. 그러니 이렇게 구한 두 개, 하나가 7이고 하나가 18이고 7 곱하기 18 빼기 3이 정답 되겠습니다. 알겠죠? 계산의 디테일까지 뭐. 아, 이거 요거는 내가 시간에 너무 구애를 받지 말까? 이거 잠깐 패스. 얘부터 할게요. 이건 사실은 2단원보다는 다항식과 곱셈 정리보다는 요 다음 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있는 내용이죠. 요거는 힌트고요. 저 뭐 그냥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될 인수분해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힌트 따위 내가 원래 알고 있다면 안 써버리면 그만인 거고 지금 이 얘기인데 14, 13, 12, 11까지 하고 붕 건너뛰더니 x 더하기 1 있는 x의 14차 다항식이 있는데 얘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우리에게
이게 이제 학교 시험인데 시험 마지막 문제고 21번 문제야. 근데 내가 너무 속도가 좋아가지고 딱 풀었더니 남은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네. 예, 그럼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되죠. 나누라고 했으니 나눌 예정이에요. 만약에 서술형 문제에 어. 나오면은 어. 이렇게 풀어도 인정해 줘. 아, 당연하지. 방법이 안 틀렸는데. 예, 선생님이 와서 어깨 토닥여 줄걸? 여기쯤인가? 이렇게 해서 토닥토닥 해줄 거야. 수고했다. 너 지금 이 뒤로 참사를 모르지. 지금 예상이 안 되는 거지. 어. 13, 12. 이거 한 10줄 나올 거예요, 10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니고 이런 개념이겠죠.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스토리는 12 더하기 x 11 더하기 x 더하기 1 해서 얘를 x 4승 더하기 x 3승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눈 몫이 있을 거고 그것에 해당하는 다항식이 있을 거고 요런 개념이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못 풉니다. 이렇게도 못 풉니다. 왜 못 푸냐면 이거 몇 차인데 4차잖아. 이거 미지수로 넣으면 몇 개인데 3차 미지수 4개 넣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 뭐 감당 못해요. 여기다 넣을 값도 없고 이거 만족하는 x값들 4개 있는데 다 허수예요. 다 허근이에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나누었다, 몫에 있다, 나머지다 라는 것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지. 개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막 널브러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14 있어. 여기 7이 있네. 여기 6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21이 있네. 9가 있어. 이렇게. 또 뭐 해볼까요? 3이 있어. 자, 이제 수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야, 이 숫자를 7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봐요. 7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든 얘네를 다 더해서 그걸 7로 나눈 결과를 보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왜냐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왜 모래를 이렇게 삽으로 푸는 얘기 했잖아요. 요 모양의 삽이 있으면 요 모양의 삽으로 얘를 퍼서 정수개를 몇 개를 쌓는가는 내 관심사가 아니라고. 몇 개 쌓았느냐가 그게 몫을 뜻하는 거고 내 관심사는 얘를 이 삽의 모양으로 푼 다음에 더 이상 퍼내릴 수 없는 삽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이 삽 안에 담기지 않는 요 떨거지를 나머지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짓을 얘를 다 합친 다음에 산처럼 쌓아놓고 할 수도 있지만 개별 애들에다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7이라는 모양의 삽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이라는 모양의 삽이. 그리고 7이라는 삽으로 얘를 퍼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떨어지고 끝나죠?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너는 몫의 일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넌 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만을 궁금해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얘도 삽으로 딱 퍼요. 어때요? 맞죠? 얘도. 얘를 딱 삽으로 풀랬더니 어떻게 해요? 얘는 삽 안에 안 담기죠? 그러니까 남겨놔 이렇게. 그리고 얘를 퍼. 이것도 똑 떨어지죠? 7, 3, 21로. 얘를 풀면 어떻게 돼요? 2라는 나머지가 남죠. 이해되십니까? 얘는 풀려면 없죠. 그대로 남겨. 자, 이게 짜투리 모래들이죠.
짜투리 모래들이죠. 이 짜투리 모래들을 합쳐요. 그럼 11이 되죠. 이건 몇 번 풀 수 있어요? 한 번 풀 수 있어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4가 아니 나머지 4라는 거예요. 이게 목과 나머지라는 것의 개념이라고. 오케이? 이걸 식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식에다가 적용하려는 게 이 문제 풀이의 아이디어예요. 요게 삽이에요. 응? 요게 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모여있지 않은 덩어리에 모래가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나머지를 구하려니까 이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자, 요 모양의 삽으로 쟤를 퍼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는 차수가 충분하니까, 이게 뭐 산의 양은 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수가 충분하니까 얘를 x 10차로만 딱 묶어주면 x 4승 더하기 x 3승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삽이 충분히 들어가죠, 저기에. 그러면 여기다가 끼워서 보낸 애들은 다 보내는 거야. 걔네들은 몫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얘 따라 들어갔고, 얘 따라 들어갔고, 얘 따라 들어갔고, 얘까지 따라 들어갔어.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없네? 예,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x 10승을 빼줄 생각이에요. 이렇게. 자, 이 식을 요렇게 변형한 다음에 이만큼의 덩어리, 그러니까 얘까지를 너는 목 그러면서 버린 거예요. 그럼 저기서는 절대 나머지가 안 나오죠. 그리고 짜투리가 남았어요. 아까 얘기한 6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남았어요. 여기서 다시 2삽으로 풀 수 있는 애가 있나를 보고 퍼낸 다음에 더 이상 못 푸는 차수를 구할 거예요. 지금 10차는 아직 4차보다 많이 남았으니까. 이때 아이디어가 이게 힌트라는 거죠. 이게 힌트. 무슨 말이냐? 왜 괜히 n차를 했겠어요? x 4승 더하기 x 3승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만약 x-1이 한 번만 곱해질 수 있으면 그 아이는 x 5승 마이너스 1이다 이거잖아요. 이걸 연상해 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10차에서. 10차에서 이걸 연상해 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마이너스 떼고 나면 x 10승 마이너스 1과 더하기 x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x 5승 마이너스 1, x 5승 플러스 1 이렇게가 들어있죠. 그리고 요걸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 x 4승 더하기 x 3승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괄호 열고 x 플러스 1 더하기 x.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삽으로 요거를 풀 수 있죠. 그럼 얘와 얘는 곱해져서 몫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남은 떨거지를 잘 꾹꾹 눌러 담아서 요 삽으로 퍼보려고 하는 거죠. 요 삽으로 퍼진 이 애들은 곱하기 인수들은 몫으로 가버리고 더 이상 풀 수 없는 애, 더 이상 퍼질 수 없는 애, 이 삽에 담을 수가 없는 차수가 나머지가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x예요. 근데 x 빼기 1이랑 x 5제곱 더하기 6 곱하기 왜 몫으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쓴 식을 내가 모아볼게. 자, 이퀄이 누구냐면 이게 처음식이잖아, 처음식. 14차식. 그리고 이게 그대로 여기로 내려왔다고 치자. x 10승 이만큼 이렇게 한 등식이죠. 그 다음에 x 10승 이만큼에 요렇게 빼고 더하기 x 하면 여기까지 다시 다음 식이야, 다음 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x 10승에 요거에 요렇게 하면 요 녀석이 누구냐면 얘하고 같은 삽이죠. 그러니까
x4승 더하기 x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묶고 여기에 x10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5승 더하기 1 한 액 여기까지가 몫이라고. 그리고 더하기 x 이 삽으로 풀 수 없는 떨거지가 나머지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한 이런 애들을 이 삽으로 7이라는 삽으로 내가 퍼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퍼본다. 얘네를 파편화시키는 거야. 식들을. 그래서 이 삽으로 안 퍼지는 애들만 다시 모아서 꾹꾹 눌러 담아서 이 삽으로 기어이 퍼낼 수 있는 애까지 다 퍼내고 더 이상 못 푸는 덩어리를 나머지라고 부른다. 예, 식도 그러하다. 식에서는 바로 차수가 그런 역할이다. 라는 거예요. 제발 이해가 됐기를. 이거는 그냥 노가다인데 딱 핵심만 설명하고 말게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인데 이게 별 수 없어요. 이거 1차식 gx 1차식 gx px 더하기 q 2차식 hx 2차식 hx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예, 왜냐면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가 있고 얘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없는 애와 있는 애를 분리하죠. 이렇게. 그래서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전개해보면 x4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숫자를 넣는 것도 아니고 다른 숫자를 넣는다는 얘기는 gx 따로 구하세요, hx 따로 구하세요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질문이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데 모든 G1H2의 합을 곱하세요. 이 말은 한두 개, 그러니까 한 개 이상으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한 개 이상으로 나온다. 예, 여러 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개를 감당하려고 이 짓을 하는 거고요. 예, 결국 hx 마이너스 gx 곱하기 hx 플러스 gx를 전개한 애가 x4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이다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정리하면 얘하고 얘를 한번 뺀 거 ax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px 더하기 c 마이너스 q와 ax제곱 더하기 b 플러스 p의 x c 플러스 q 이렇게 곱한 애가 x4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이다 가지고 항등식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노가다 문제예요, 이게. 일단 뭐 쉬운 거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거 A 둘이 곱해가지고 1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류는 A가 1일 때와 A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A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중간항 3차항이 0이어야 되거든요. 여기 3차항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뭐 자주 풀어본 놈들만의 요령이긴 한데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애가 요거예요, 요거. 00. 예, 요거 0 해보시면 얄짤 없이 요거 중간항 B가 0이어야 된답니다. 이 경우에도 B는 0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B는 0이어야 합니다. 그나마 땡큐. 예, 그나마 땡큐. 그런데 이제 이거 그 다음으로 쫙 들어가 보면 뭐 하여튼 여기 PQ가 뭐 P가 0일 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나오고 Q가 0일 때 뭐 C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4쌍이가 나올 거야 아마. 여기서 2쌍, 여기서 2쌍 이렇게 나올 거예요.
뒤에서 상수항이 1인데 마이너스 Q 하면 플러스 C-Q. 아, 요 1은 C제곱 마이너스 Q제곱이라 이것도 골치 아파. 나중에 해보면. 오케이? 그냥 노가다 문제다. 노가다 문제다. 계산에 지지만 않으면 된다. 자, 그 정도. 이렇게 종종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간원 테스트를 보지 않는 중간중간 타이밍에 단원별로 고난도 문항들을 조금 살피면서 대비를 시키도록 할게요.